어머니 아버지들의 요즘 세상 따라잡기 엄마나야 그리고 신사고찰의 이이사입니다. 자, 어머니 아버지들, 오늘 방송은요, 우리 어머니 아버지들께서 사기나 이런 부분들이 많이 노출되어 있다 보니까 정부나 그리고 은행에서 계속해서 사기를 막을 수 있는 방안들을 업그레이드하고 있는데, 이걸 모르시면 은행 가셨을 때 헛걸음 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방송을 꼭 보셔야 우리 어머니 아버지들께서 은행에 가셨을 때 헛걸음 하지 않고 미리미리 준비해서 이런 것들을 확인하는구나 라는 걸 아실 수 있으니까 놓치지 말고 끝까지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어머니 아버지들, 요즘 은행 업무 보실 때 아직도 은행으로 직접 가서 거래한다 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아마 이 복잡하고 어려워 보이는 스마트 뱅킹 때문에 우리 아들 그리고 딸들한테 이거 어떻게 하는지 한 번만 알려줘, 이렇게 해가지고 스마트폰 넘겨보신 그런 기억들 있으실 거예요. 자, 오늘은요, 이 달라지는 은행 거래 업무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변경된 입출금 거래 문진표라는 게 생겼어요. 먼저 우리 어머니 아버지들께서 입출금 거래를 하실 때 거래 금액에 따라서 거쳐야 되는 과정들이 좀 생겼습니다. 뭐냐면, 전체적으로 현금 인출을 위한 은행 측의 확인 과정이 더욱 까다로워졌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은데, 어머니 아버지들께서 이전에 은행에서 500만 원 이상의 현금을 인출하실 경우에 작성했던 문진표가 있는데 기억하실까요? 나이, 성별, 인출 목적과 관계없이 누구나 똑같은 문항의 문진표를 작성을 했어요. 하지만 이제는 더 세분화된 맞춤형 문진으로 바뀌었습니다. 자, 500만 원 미만의 인출에 대해서는 기존과 동일하게 문진표는 작성 안 하셔도 된다고 합니다. 근데 500만 원을 넘어서 1000만 원까지의 상황에서는 인출하려고 하는 용도, 그리고 성별, 나이 등등 고객의 특성에 따라서 문진의 항목도 달라진다고 합니다. 입출금 예금에서 현금이나 수표를 인출하시거나 예금을 외화로 환전하실 경우에, 그리고 저축성 예금을 중도 해지하시고 인출하실 때 또 수표를 현금으로 교환하거나 이체할 경우에 해당된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연령에 따라 40대부터 50대는 대출 빙자형 보이스피싱이 아닌지, 그리고 60대 이상은 가족이나 지인을 사칭한 보이스피싱이 아닌지를 확인을 하고요. 이를 예방하기 위해 타인과의 통화 여부, 그리고 인출 목적 등을 다시 한번 확인하도록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문진표의 상세 내용을 잘 읽어보시고요, 올바르게 답변하시는 게 중요하겠죠. 자, 이 문진표는 우리 어머니 아버지들의 현금 인출을 막는 게 아니라요, 말씀드린 것처럼 최대한 사기나 각종 범죄들을 예방하기 위한 거예요. 그러니까 꼭 우리 어머니 아버지들께서 읽어보시고 작성을 하셔야 된다는 걸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화면은요, 기존의 입출금 거래 문진표에서 어떤 부분이 바뀌었는지를 확인하실 수 있는 예시 화면이에요. 하나은행에서 시행 중인 변경된 입출금 거래 문진표 예시표를 저희가 하나 올려드렸는데, 보시는 것처럼 항목들이 좀 더 세부적으로 나뉘어져 있고요, 자세하게 적혀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 검찰, 경찰, 금융감독원 직원이라고 사칭하는 전화를 받지는 않으셨는지에 대한 질문이었다면, 변경된 질문에서는요, 보이스피싱, 계좌명의 도용, 개인정보 유출 등이 되었다며 직원이라고 전화 받거나 아니면 지금도 전화를 끊지 않고 통화 중이십니까? 라는 내용으로 변경이 되었어요. 이런 사기 범죄에서 요즘에 많이 쓰는 수법 중에 하나가, 우리 어머니 아버지께서 이거를 확인하려고 다른 데 전화를 못하게 하려고 계속 전화 끊지 말고 기다리세요. 내가 당신의 아들 혹은 당신의 딸을 납치하고 있으니까 전화 끊지 마. 그리고 너 이 전화 통화 나랑 계속하면서 일단 은행으로 가는 걸 계속 확인하려고 하거든요. 그런 거에 대한 내용들이 반영됐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 1천만 원 이상을 인출 혹은 이체할 경우에는요, 문진표를 작성하시고 은행의 책임자와 면담까지 진행을 하셔야 됩니다. 금액의 단위가 커졌잖아요. 면담을 했을 때 인출자가 돈을 어디에 어떻게 사용할지에 대한 답변을 하지 못하면 바로 경찰에 신고해야 될 의무를 은행 책임자에게 부여를 하면서 혹시 모를 우리 어머니 아버지들 혹은 고객의 보이스피싱 피해를 한 번 더 막기 위한 거니까요, 고액 인출을 하실 경우에 면담을 진행하더라도 당황하지 마시고 잘 대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실제로 이렇게 고액 인출이라든지 이체에 대해서 까다롭게 절차들을 만들어서 확인을 해보니까요, 지난해 보이스피싱 사기 정보와 이상금융거래 정보 공유로 인해서 약 1만 4천 건 이상의 사기 시도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었다고 하고요. 이렇게 해서 우리 지켜드린 금액이 무려 1233억이랍니다.
내가 내 돈을 인출하는데 왜 면담까지 해야 돼? 라고 화가 나실 수도 있겠죠. 혹은 부담스러워 하실 수도 있는 어머니, 아버지들 있을 수 있어요. 왜 이렇게 불편하게 나를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자, 그래서 그러면 1,000만 원 이하로 인출하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우리 어머니, 아버지들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고액, 특히 1,000만 원 이상의 현금을 인출하게 되면 자동으로 금융위원회의 금융정보분석원이라는 기관과 국세청에 보고가 들어가도록 되어 있는데, 은행 책임자와의 면담 시에 돈을 어디에 어떻게 사용할지를 답변하지 못했을 경우에 이를 경찰에 신고하는 의무와 함께 고액의 현금을 여러 번 나눠서 인출하는 경우에도 은행 직원이 자체적으로 이거 좀 의심되는데 라고 해서 규정상 보고를 하도록 만들어 놨습니다. 자, 무슨 얘기냐? 1,000만 원이 아니라 500만 원을 2번 인출해. 그럼 1,000만 원이 되겠죠? 혹은 2,000만 원을 500만 원짜리 4번 인출해. 이런 경우 의심 거래로 보고될 가능성이 아주 높아진 거라는 거죠. 우리 어머니 아버지들을 어렵게 만들려고 하는 게 아니라,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워낙 우리 어머니 아버지들의 불안한 마음이라든지 우리 어머니 아버지들의 걱정되는 마음들이 이용한 사기 범죄가 워낙 많으니까 이걸 최대한 어떻게든 지켜보겠다라는 정부와 은행의 고심의 흔적이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같은 맥락에서요, 어머니 아버지들 중에 우리 아드님들, 따님들의 주택 구입 자금, 생활비 지원해주고 계신 분들 아마 계실 수 있거든요. 자, 이때 증여세를 피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요? 우리 어머니 아버지들 아마 현금으로 인출해가지고 현금으로 주시는 경우도 있었을 거예요. 자, 은행에서 이걸 모두 파악해서 국세청에 보고가 들어간다고 합니다. 이 점 꼭 기억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자칫하다간 온 가족이 세금 신고 의무 불이행으로 국세청 조사를 받는 불미스러운 일이 생길 수도 있으니까요. 미리 알고 대처하시면 그런 일이 없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은행에 가지 않아도 계좌를 개설할 수 있는 시대가 됐고요. 다양한 은행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시대가 됐죠. 이 오픈뱅킹이 편리하다는 건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인데, 보안의 측면에서 봤을 때는 글쎄요. 비대면인 만큼 신분 확인도 신분증을 카메라로 촬영을 하는 단순한 확인 과정을 거치고 있고요. 가짜 신분증과 이 가짜 신분증으로 개통한 알뜰폰 하나만 있어도 오픈뱅킹 보안이 순식간에 뚫린다는 사실, 우리 어머니 아버지도 혹시 알고 계실까요? 그런데 금융결제원은요, 2024년 1월부터요, 비대면 실명 확인 개편안을 발표를 하면서 신분증 안면 인식 시스템을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비대면 실명 확인 개편안은요, 신분증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확인하는 것은 물론 사용자가 신분증 속의 인물과 동일인임을 확인하는 절차를 강화하고요, 은행에도 비대면 실명 확인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발생하는 보이스피싱 등의 피해액의 최대 50%까지 배상하도록 조치를 취했습니다. 자, 지금까지 이 비대면 실명 확인은요, 신분증 안면 인식 공동 시스템을 활용하고 있는 KB국민은행, 전북은행, SH수협은행, 제주은행, NH농협은행, BNK 부산은행, 산업은행, 광주은행 등 8개 은행에서 시행을 하고 있었는데, 올 상반기까지 20개 내외의 은행사가 여기에 참여를 할 것이라고 합니다. 이를 통해서 이제 해당 은행의 사용자가 비대면 실명 확인을 진행을 할 경우엔 다음의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자, 첫 번째는요, 신분증을 확인하는 절차예요. 제출한 신분증 사진과 제출한 시점의 고객의 얼굴의 촬영 사진을 비교해서 동일한 인물인지를 안면 인식 시스템으로 확인을 합니다. 다음으로는 본인 확인, 즉 본인 명의의 계좌 인증이나 직원과의 영상 통화를 통해서 본인 확인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이러한 비대면 실명 확인 절차를 통해서 우리 어머니 아버지들의 소중한 자산을 잘 지키시면 좋겠습니다. 자, 어떻게 하냐면 비대면 실명 확인 절차 예시화면을 저희가 한번 띄워봐 드릴게요. 요걸 한번 보시면 좋거든요. 은행에 따라서 조금의 차이는 있을 수가 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들, 앞서 제가 설명을 드린 것들을 쭉 보시면 요즘 극성을 부리고 있는 보이스피싱 사기 피해를 줄이기 위한 안전 장치들이 강화된 게 한눈에 보이시지 않으실까요? 마찬가지로 은행 업무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ATM기 사용에도요, 이러한 사기를 방지하고자 인공지능 AI가 더해졌다고 합니다. 이 인공지능이라고 해서 어려운 건 없고요. 제가 딱 ATM기 사용할 때 가져가셔야 할 거, 그리고 반드시 피해야 될 거, 요거 두 가지로 나눠서 아주 간단하게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먼저 꼭 피해야 될 용품들입니다. 오토바이 헬멧,
쓰지 마셔야 돼요. 얼굴이 안 보이면 인공지능이 얼굴 식별을 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같은 이유로 모자, 선글라스, 마스크도 착용을 하시면 안 됩니다. 이 용품들을 착용하고 ATM기를 사용하시면 인공지능이 거래를 중지시킵니다. 보이스피싱 피해자의 경우에는 누군가에게 지시를 받으면서 돈을 인출하는 경우가 많죠. 그렇다 보니까 휴대폰으로 계속 통화를 하면서 거래를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런 경우도 이상거래로 감지를 해서 거래를 중지시킵니다. 그러니까 되도록이면 통화를 하면서 거래를 하시는 건 좀 피하시고요. 자, 이상거래가 감지가 되었다고 하면 이걸 풀어야 되잖아요. 푸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신분증이나 본인 명의 휴대폰으로 추가 인증을 하시면 돼요. 그럼 거래 중지가 풀립니다.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서 항상 신분증, 휴대폰 소지하시는 거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인공지능이 탑재된 ATM기는 현재 신한은행, 그리고 수협은행, 그 다음에 KB국민은행, 토스뱅크 일부 지점에서만 좀 운영을 하고 있는데 추후 더 많은 은행의 지점으로 확대할 예정이라고 하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마무리를 좀 해보도록 할까요? 우리 어머니 아버지들, 스마트폰부터 인공지능까지 세상이 더 편리해지고 있는 만큼 우리 어머니 아버지들께서 꼭 아셔야 되는 내용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어요. 근데 이걸 모르고 있다가 어느 날 은행 가면 모르고 있던 것들이 이게 뭐야가 될 수밖에 없죠. 자, 오늘 알려드린 이 은행 입출금 거래 변경 내용들, 보안을 위해서 좀 더 절차가 복잡해졌다고 느끼시는 것도 우리 어머니 아버지들 손에 익지 않아서 이런 게 더 어렵다라고 느끼시는 것도 이해해요. 하지만 이게 차근차근 익히다 보면요, 또 언제 그랬냐는 듯이 우리가 이렇게 당연히 썼던 것처럼 사용하실 수 있는 거니까요. 저희 엄마나야 이 채널을 통해서 잘 익혀 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영상 보시고 추가로 궁금하신 내용이 있다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또 열심히 공부해서 좀 알찬 내용으로 또 준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좋아요와 구독 누르는 거 돈 드는 거 아닌 거 아시죠? 그리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시면 더욱더욱 감사한 내용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항상 이 환절기가 되면 걱정되는 게 우리 어머니 아버지들의 건강이에요. 자, 항상 건강 조심하시고요. 오늘도 즐겁고 행복한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엄마나야 그리고 신사고찰 이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